네, 강프로입니다. 자, 에코프로머티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1.7% 빠집니다. 뭐 조금씩 낮춰가고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에코프로머티를 포함해서 2차 전지 관련된 모든 종목들은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의 움직임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지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최악의 상황을 다 지나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격에 집중해서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이 가격보다 빨리 반영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게 가격이에요. 즉 선반영된다는 거죠. 그 선반영받는 구조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집중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무엇보다 에코프로머티를 어느 정도 보유기간을 가져가야 되는지 그 내용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요즘에 하도 입만 떠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일단 인증을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 화면은요, 제가 조회를 눌러가면서 계속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키움증권의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이고요. 실제 제 계좌 수익률을 보여드리는 거고, 제가 조회를 누르면서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실제 기간은 1월 2일부터 3월 15일, 그쵸? 한 두 달 반 정도의 기간 동안 내 계좌 수익률은 112%입니다. 두 배가 넘었죠. 자, 근데 이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와 코스닥의 등락률은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1% 내외 정도 되니까 시장은 그렇게 좋은 움직임은 보이지 못했다는 거죠. 그것 대비해서 내 계좌 수익률은 거의 한 100%를 넘어갔으니까 한 두 배 이상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계좌 수익률을 보여드린 건 손실난 부분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운 좋게 종목 하나 잡아서 뭐 수익 나고 보여드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요 내용을 가지고 제가 뭘 하고 있느냐?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상 그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내고 있는데 어떤 종목을 매매하길래 이런 수익을 내는지 그 내용까지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종목에 가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가격 전략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이 화면은요, 0606 화면입니다. 키움증권의 0606 화면이고, 실제 제가 매매한 타점에 대해서 다 나오는 자람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3월 11일 날 매수해서요, 54,300원에 매수해서 95,100원, 3월 13일 날 매도를 했고요. 실제 수익률은 74%입니다. 뭐 상한가를 두 번이나 올라가고 그 다음날 또 갭 구간에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수익은 너무 당연하죠. 근데 어느 시점에서 강세를 보였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자, 정확하게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가 진행됐고요. 저가에 매수하려는 노력 자체를 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런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소통방에서 제가 장 시작 전에 다 공개를 합니다. 정확하게 3월 11일이라고 돼 있고요. 쭉 올려서 보면 3월 11일 날 매매한 내역이 나오죠. 3월 11일 시장가 매수 8시 53분 자람테크놀로지.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자, 무엇보다 생각하셔야 되는 건 가격에 의해서 매매가 진행됐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오늘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까지 매매한 그 24년 들어서 매매한 모든 내역을 제가 계좌 수익률로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여기 HLB 제약, 서진 시스템, 해동 TPC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HLB 제약 먼저 보면 오늘도 7%대 강세 구간에 있고 당연히 신고가 구간에 있고요. 3월 13일 엊그제 매도한 결과를 보면 19% 정도의 수익을 보고 나왔죠. 이거 말고도 다른 종목들도 있어요. 뭐 HLB나 이런 종목들을 보더라도 뭐 제가 어저께 매수한 경우가 있고, 그리고 정확하게 자, 이틀 전에 매도한 결과 18%의 수익을 추가적으로 얻었고요. 1월 달에 매매한 결과를 보더라도 그쵸? 31%. 근데 걸린 기간은 대략 한 4에서 5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 가격적인 부분을 봤을 때 단기간 수익을 낼 수 있는 타점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준이 되는 건 선반영, 그리고 신고가 구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소통방에 들어와서 배우면 되고, 무엇보다 무료로 진행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돈 안 받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 자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인증은 요 정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뭐 다른 종목도 많은데 뭐 계좌 수익률을 깐 마당에 뭐 더 보여드릴 게 없네요. 자,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어떻게 보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인데, 무엇보다 에코프로 머티를 보기 위해서는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에 맞춰서 에코프로 머티가 어떤 정도의 움직임을 나올지 그 내용도 중요하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서 금양을 보유하고 있고요. 금양을 어느 구간에서 매수했는지까지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걸 보셔야 돼요. 에코프로 머티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에코프로 BM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언제 움직일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에코프로 BM이 지금보다 추가적으로 떨어졌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요. 자, 무슨 얘기냐면 주식은 미래 가치를 선반영합니다. 그렇죠? 뭐가? 가격이. 그렇죠? 그래서 에코프로 BM의 주가가 작년에 58만 원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에코프로의 주가가 작년에 150만 원까지 올라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48만 원 저가로 하고 지금은 59만 6천 원, 대략 한 60만 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자, 그러면 60만 원이 비쌀까? 150만 원이 비쌀까? 또는 150만 원은 비쌀까? 60만 원은 쌀까?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밸류에이션을 계산해서 봤을 때 150만 원은 비싸고요. 지금 있는 60만 원도 비싼 가격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의 지금 15만 원의 가격도 비싼 가격이에요. 그런데 주식, 즉 올라가는 주식 모두는 다 비싸게 거래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프리미엄을 받아서 거래된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선반영 논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것과 같은 이야기인데,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식시장은 지금 실적이 좋은 게 아니라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을 먼저 반영한다. 먼저 반영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내가 주식이라고 쳐볼게요. 내가 가격을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는 과정에서 비싸지죠. 그렇죠? 그러면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거니까 지금 실적은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실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에코프로의 실적을 보면 2020년부터 21년까지 15배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22년도, 그렇죠. 22년도에 6천억인데 실적이 600억에서 6천억까지 2년 만에 10배 정도의 실적 성장을 이뤄냈어요. 근데 주가가 올라간 폭은 20년에서 21년까지 15배 올랐다는 거죠. 실적은 1000% 올랐어요. 2년 동안. 근데 주가는 1년 반 동안 1500% 올랐다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한 3년 정도 기간 동안 주가는 고가 기준에서 1500% 올랐고요. 3년 정도 기간 동안 실적은 대략 한 800에서 900% 정도 올랐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딱 지금부터 평균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1억을 버는 어떤 가게를 하나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뭐 편의점이라고 칩시다. 그냥 이 편의점을 하나 하는데 이 편의점이 1년에 1억을 벌어요. 그냥. 그쵸? 그러면 이 편의점을 누가 와가지고 1억에 산다고 해요. 그러면 그걸 내가 1억 받고 파나요? 안 팔죠. 그쵸? 당연히 프리미엄을 받아서 받죠. 왜? 그게 권리의 개념이잖아요. 권리금. 그쵸? 그 권리의 개념이 주식시장에서는 PER이에요. 이걸 가지고 멀티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가장 좋은 실적이었던 6천억 기준에서 봤을 때 10배 프리미엄을 주면 6조 원. 그쵸? 그리고 여기서 20배 프리미엄을 주면 12조 원. 그리고 30배 프리미엄을 주면 18조 원입니다. 근데 지금 에코프로의 시가총액은 16조 2163억 원이. 그럼 16조 정도잖아요. 어저께 기준입니다. 16조 정도인데 16조면 30배 정도의 프리미엄을 받았던 거예요. 최대 실적에 비해서. 근데 지금은 실적이 더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6천억이었을 때도 비싸고요. 그리고 150만 원이었을 때는 지금보다 곱하기 3 해야 되잖아요. 프리미엄을 많이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올라가는 주식 모두는 프리미엄을 받아서 거래가 됩니다. 이게 선반영 논리의 기본이에요. 이거에 이해가 안 되면 주식시장에서 시세가 올라가는 게 단순히 뭐 차트 보고 무조건 그냥 뭐 어디 돌파했네요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 기준을 깔고 나서 어떤 구간을 돌파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절대 돈 못 법니다. 자, 그래서 답이 뭐냐? 에코프로 머티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에코프로 BM이 올라가야 돼요. 에코프로 BM이. 근데 이거에 언제 올라갈지 모르니까
에코프로 BM이 안 빠지는 구간을 찾아서 우리가 에코프로 머티의 보유 기간을 조율할 수 있는 가격대를 찾자가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제가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금양이 더 빠른 움직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금양을 매수를 해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왜 매수를 했는지 딱 보이죠? 에코프로 BM이 더 이상 빠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물론 이 구간에서 등락은 있을 수 있지만 에코프로 BM은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즉 미래 가치를 반영하면서 좋은 부분을 먼저 땡겨놨습니다. 이 내용을 뒤집어서 보면 뭐예요? 4분기 실적이 안 좋고 한동안 실적이 좋지 않아지는 부분, 즉 리튬 가격에 의한 부분을 뭘 만든다는 거예요? 먼저 선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에코프로 BM을 포함해서 에코프로 그룹의 실적치를 보면 에코프로 BM 기준에서 44조짜리 수주 계약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진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공매도를 때리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건 수급에 대한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고 이유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겠습니까? 가격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서 보유 기간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고가에 물려 있다면 지금은 보유해 가는 게 좋지 추가 매수할 자리가 아닙니다. 추가 매수는 싸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유 기간을 조절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HLB를 매매한 내용을 보잖아요. 자, 선반영 받는 첫 번째 단계인 신고가를 지나왔어요. 12월 달에. 그리고 나서 조정을 줍니다. 그리고 반등을 확인한 이후에 매수해요. 제가 이 구간에서 매수하나요? 아니죠. 이 구간이 나와봐야 저가인지 아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하고 반등까지 본 이후에 매수하고 하나, 둘, 셋, 넷, 4거래일 동안 31.9%의 수익. 그쵸?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내가 판 것보다 63,100원에 팔고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뭐가 나왔어요? 다시 매수하는 구간을 잡죠. 즉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31%의 수익을 깔고 앉았으니까. 그리고 나서 변동성이 터질 때 또 팝니다. 그랬을 때 몇 프로 수익? 18% 수익. 그리고 나서 회사의 빠른 대처를 확인한 이후에 다시 매수를 했는데 또 수익 구간이에요. 근데 모든 구간이 다 신고가 구간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아까 전에 제가 단기간에 75% 수익 본 거 보여드렸죠. 자람 테크놀로지. 정확하게 제가 신고가 돌파 구간에서 매수했고 하나, 둘, 셋, 3거래일 동안 75%. 근데 어디예요? 신고가 구간. 그렇죠?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면 절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없고 에코프로머티의 타점 같은 경우에도 이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타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에코프로머티의 실시간 타점에 대한 부분은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가격이 움직이고 어떤 특정 가격대를 이탈하면 매수하세요. 지금이 바닥입니다는 그냥 점 보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하고 매수하는 타점을 바꿔가면서 매매를 이어가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쵸? 어떤 특정 가격대가 아니라 그 가격대에 맞춰서 시세가 연동할 수 있는지를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통방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무료로 진행한다는 점. 자, 그래서 돈은 안 받지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가격에 대한 원리를 잡는지 그 내용은요. 에코프로 머티는 전구체를 만들어서 납품을 합니다. 에코프로 BM으로. 그렇죠? 에코프로 BM으로 지금은 100% 소화를 해요. 근데 앞으로도 100% 소화를 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에코프로 머티가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을 넘을 수 있을까? 절대 못 넘죠. 왜? 납품을 해서 거기서 받는 이익 구조가 확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최대치를 50%까지 보자고요. 50%면 에코프로 BM의 50%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코프로 BM의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25조입니다. 그러면 최대 50%. 고가는 2조 5천억이에요. 근데 지금 에코프로 머티의 시가총액은 얼마예요? 10조 5천억입니다. 기본적으로 20% 가까운 성장 주가의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상승 폭이 있기 때문에 매수하자가 아니라 보유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타점을 잡자는 겁니다. 그 타점의 기준이 되는 건 에코프로 BM의 반등이다.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실시간 타점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소통방에서 진행하도록 하고 그리고 타점의 기준은 말씀드렸으니까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 가격이. 미래 가치는 뭐예요? 실적이죠. 그럼 실적보다 가격이 빠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기준이 되는 게 신고가예요. 그리고 이게 선반영 논리의 전부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상황에 대입해서 보면 지금 신고가를 가고 강한 종목들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3, 4, 5월 달에 주도주가 된다. 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조정 구간 지나올 수도 있고 한데 3, 4, 5월 달에 주도주가 되는 건 팩트입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종목을 분류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